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1월 26일 목요일 아침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진행의 한태호입니다. 어제보다는 오늘 아침 공기가 한결 부드럽습니다. 원주 지역의 현재 기온이 2도로 어제보다 그리고 예년보다 3도가량 높습니다. 낮 기온은 8도까지 오르면서 어제와 비슷하겠고요. 오늘 내륙 지역 대체로 구름이 많겠습니다만은 이 낮엔 또 구름이 걷히고 막다가 늦은 오후부터 다시 또 흐린 날씨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이 횡성군의 코로나19 확진자가 확인되었는데 이 감염 경로가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른바 깜깜이 환자라고 이제 하는데 좀 방역 당국의 이 비상에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횡성군의 코로나19 현황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이 원주시가 진행한 2020 원주 온오프라인 채용박람회 현장 다녀왔고요. 또 원주시 전말마을의 진입로가 불법이라면서 최근에 철거되었죠. 이 주민들 입장이 어떤 것인지 한번 또 들어보는 시간도 준비했습니다. 11월 26일 목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이 코로나19 발생이 지속되면서 강원도가 음압병상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 현장에선 음압병상 확보를 위해서 일반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옮겨야 하는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어 이 관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한편 어제 오전 기준으로 도내 총 음압병상 수는 172개로 현재 130명이 사용 중이며 42개가 남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강원 지역의 출생아와 혼인 건수가 역대 최소치로 급감했습니다. 어제 통계청이 발표했던 2020년 9월 인구 통계에 따르면 올 3분기 기준 도내 출생아 수는 전년 대비 96명이 감소한 1,900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는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81년 이후 가장 적은 수치였습니다. 또 도내 혼인 건수도 1년 전보다 182건이 줄어 이 분기별 수치 가운데 사상 최소치를 기록했습니다. 화천과 양구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감염된 멧돼지가 추가로 발견돼 도내 누적 감염 사례가 400건을 넘어섰습니다. 이에 방역당국은 해당 지점의 방역대 10km 내의 농가에 대해서 이동 제한을 유지하고 또 감염 지역과 인건도로 소독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도내 야생 멧돼지 ASF 누적 감염 사례는 402건으로 증가했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네, 횡성군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을 1.5단계로 격상했죠. 이런 가운데 횡성 지역 주민 첫 번째 확진자가 감염 경로가 파악되지 않는 이른바 깜깜이 환자로 확인되었습니다. 좀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이 횡성군 코로나19 현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밀보의 박창현 기자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시죠. 예, 안녕하세요. 네, 이 횡성 사실 좀 최근까지 청정 지역이다라고 이제 우리가 인식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었는데 최근에 또 확진자가 발생했어요. 일단은 그 횡성군 코로나19 감염 현황 어떻습니까? 예, 오늘 현재 기준으로 보면 횡성군에서 코로나19 확진을 받은 환자는 총 5명입니다. 지난 3월 해외 입국자가 첫 확진을 받은 데 이어서 지난 24일에도 아랍에미리트에서 입국한 60대 남성이 확진을 받아서요. 5번 확진자로 분류가 됐습니다. 횡성은 그 확진자로 분류된 이들 그 5명의 거주지를 좀 살펴보면 해외 입국자가 2명이고요. 원주와 서울이 각 1명 등 외지인들이 행성에서 검사를 받고 확진된 경우가 4명입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행성 지역 주민으로만 보면 지난 19일 노인 요양시설에서 근무하는 40대 여성 단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상황입니다. 네. 저희는 수치로 보았을 때 확진자가 많지는 않은데 그런데 이미 1.5단계로 횡성군은 격상했어요. 사전 조치라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우리가 보면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횡성군이 지난 21일을 기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을 1.5단계로 조기에 격상을 했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난 19일 사실상 첫 지역 감염 사례로 확진 판정을 받은 4번 환자가 나온 직후에 신속하게 방역 수위를 높인 건데요.
당시로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로 상향 조정을 한 자치단체는 확진자가 좀 폭증한 원주라든가 철원에 이어서 세 번째 조치였습니다. 행성군이 이처럼 조기에 방역 수위를 높은 배경을 보면요. 행성과 동일 생활권이면서 좀 경계를 두고 있는 원주와 홍천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와서 좀 불안감이 높아진 상황이었고요. 실제 지역 감염 첫 확진자로 판정된 4번 환자가 집단 감염 유험시설인 요양보호시설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영향이 좀 컸습니다. 집단 감염 우려가 큰 만큼 좀 조기에 코로나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 12월 4일까지 2주간 방역 수위의 강도를 높인 겁니다. 행성군은 그 지역 주민의 좀 건강권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불가피한 조치였다 이렇게 해서 강조를 하고 있고요. 이번 1.5단계 방역 수칙에 따라서 좀 행성 지역 내 50평방미터 이상의 식당이라든가 카페, 결혼식장, 장례식장 등 다중 이용 시설에 대한 면적 대비 인원 제한 조치가 강화가 됐고요. 노래 연습장 내 음식 섭취가 금지가 됩니다. 특히 그 4평방미터당 한 명씩으로 인원이 제한이 되고 있고요. 종교 시설의 그 대면 예배 같은 경우는 전체 수용 인원의 30% 이내로 제한되는 등 일상생활의 제한 규정이 높아져서 그 지역 경제에도 좀 미치는 영향이 좋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방역 수칙을 준수하지 않게 되면 시설 관리자라든가 운영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네, 이 횡성 지역이 1.5단계만 하더라도 이 상당히 좀 수위가 높은 것이다라고 봤었습니다만 벌써 뭐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는 2단계로 격상했고요. 또 어제 이미 확진자가 500명 이상 확인된 것으로 현재 밝혀지면서 아무튼 뭐 전국적으로 걱정이 큽니다. 자, 그런데 횡성 지역 같은 경우는 뭐 앞서 이야기했듯이 5명 중에 4명은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었어요. 하지만 순수 거주자가 처음으로 이제 확인이 된 것인데 이분이 감염 경로가 파악되지 않아 이른바 깜깜이 환자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행성 지역 주민으로는 첫 확진자로 분류된 40대 여성이 있죠. 4번 확진자가 있는데요. 지난 19일 확진 판정을 받았지만 지금 일주일이 지난 현재까지 감염 경로가 파악되지 않아서 방역 당국과 지역 주민을 좀 당혹해하고 있습니다. 확진자의 역학조사는 그 보통 확진 전 한 3일 정도의 일정을 파악하게 되는데요. 이번 4번 확진자는 한 일주일 정도를 좀 넓혀서 조사를 했는데도 명확하게 어디서 감염됐는지 파악하는 데 실패를 했습니다. 특히 이 여성은 일반적으로 그 코로나19 확진자의 증상이죠. 발열이라든가 인후통이 나오지 않은 무증상 상태에서 확정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른바 조용한 전파를 통해서 직장 내 집단 감염도 우려됐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함께 근무하는 직원이라든가 시설 입소자, 가족, 지인 등 총 한 25명가량을 대상으로 코로나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음성 판정을 받은 상태입니다. 네. 그나마 그 요양원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전수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습니까? 그 과정에서 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것인데 그나마 좀 다행이라고 봐야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아무튼 추가 확진자는 없었습니다만은 또 다른 확진자가 나타날 가능성도 분명히 있어요. 이런 가운데 지자체 차원에서도 긴장의 끈을 놓칠 수가 없는 것 같은데 아무튼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로 격상되었습니다. 좀 여러 가지 방역 대책 시행에 또 들어갔죠. 예, 행성군은 코로나19 확산에 좀 대비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로 격상한 만큼 다음 달 4일까지 다중 이용시설 1223개소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서 보건소와 외식업중앙회,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금연지도 단속요원으로 지도 점검반을 편성해서 그 지역 내 노래방이라든가 PC방, 종교시설, 체육시설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를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 무엇보다 그 행성군은 지난 24일 화요일부터 군청 직원을 대상으로 오부제 근무에 들어갔습니다. 각 실가소별 근무자의 5분의 1씩 재택근무를 실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회식이라든가 모임 등을 자제하도록 시달을 한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그 방역 수칙은 좀 높아진 반면에 지역 상경기로 보면 상당히 위축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안전만을 고려한다면은 뭐 방역 철저하게 이제 해야 되겠습니다만, 또 이것이 너무 지나치면은 이 경제 활동이 또 마비가 되고요. 참 균형을 어떻게 찾아야 될지 참 고민되고 또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강원도 코로나19 환자 확산세 좀 다소 주춤해진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현재 또 만만치 않아요. 좀 상황 좀 마지막으로 점검해 볼까요? 예, 좀 강원도 전체 상황을 좀 보면은 어제 강원도 전체적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4명이 발생했습니다.
그 도내에서 확진자 수가 한 자리 숫자로 내려온 것은 지난 17일 이후 8일 만인데요. 그런데 지금 오늘 또다시 그 감염자로 인한 추가 확진자들이 나올 수도 있어서 아직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그 방역당국에 따르면 어제 춘천이 73번째 코로나 양성 그 판정 환자가 나왔고요. 철원 같은 경우에는 40대 남성이 119번째 확진자로 분류가 됐습니다. 강릉에서는 그 고성에서 근무하는 20대 군인이 확진자로 판정돼서 강원도 내 총 누적 환자는 한 575명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 좀 전에 보니까 오늘 아침에도 지금 철원에서 요양원에서 2명, 인제에서도 추가로 좀 발병이 됐고요. 그 일단 18일부터 일주일간 이어져 온 두 자릿수 확진세는 일단 멈췄는데 이날 오늘 지금 양성 판정을 받은 고성 군부대 20대 환자를 비롯해서 군부대 안에서라든가 철원에서 또 추가 발병될 가능성이 좀 있어서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 무엇보다 현재 코로나 확산세를 잡기 위해서는 이번 주말까지가 좀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좀 방역 당국의 경고가 나온 만큼 좀 고통스럽지만 모든 시민들이 스스로 방역 수칙을 좀 철저히 준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리 아주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강원도일보의 박창현 기자였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네, 2020 원주 온오프라인 체험 박람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지난 5일 시작해서 내일까지 진행된다고 하니까요. 한 22일, 23일 정도 이제 진행이 되는 것인데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구직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번 체험 박람회가 마련된 거죠. 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지 리포터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원주 온오프라인 체험 박람회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원주 온오프라인 채용 박람회가 내일까지 진행되는데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고용시장 침체로 기업 입장에서는 구인난과 채용에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또 구직자 입장에서도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인해서 채용이 감소하는 등의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원주시는 코로나19로 인한 구직난 해소를 위해서 이번 온오프라인 채용 박람회를 마련했습니다. 온라인 중심의 1차 서류 전형을 위한 박람회 전용 홈페이지가 개설되고 이후 23개 기업이 채용 박람회에 참여했는데요. 이번 박람회를 통해 통과된 서류 합격자들을 대상으로 어제부터 면접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원주 국민체육센터 다목적 체육관에서 1대1로 심층 면접이 진행됐는데요.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면접 시간을 분산하고 면접 인원도 제한돼 운영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원주시 기업지원 일자리과 김영현 팀장에게 듣겠습니다. 이번 박람회는 온라인으로 신청 서류를 접수받아서 기업체에서 서류 심사한 후 합격자에 한해서 현장에서 심층 면접하는 방식입니다. 원주 지역 우수기업체 23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서류 심사 합격자 90여 명이 면접에 임하게 되겠습니다.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서 면접 시간을 분산하였고 인원도 제한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에서는 구인 구직난 해소를 위해서 일자리 지원센터를 통하여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무래도 구인 구직 활동에 어려움이 많아가지고 평소에는 매월 2회씩 구인 구직의 날을 행사를 개최하였는데 올해는 많이 하질 못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온라인 오프라인 병행해갖고 개최하게 돼서 더 많은 사람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완전히 종식이 되면은 우리가 한 달에 2번씩 하는 구인 구직의 이날 행사를 매월 개최할 계획입니다. 네. 자, 아무튼 코로나19가 올해 초부터 확산되었는데 이 채용과 구직 활동에도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전반적으로 채용이 줄면서 올해 하반기 구직자들이 느낀 구직난 수준은 지난 2016년 이후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한 설문조사 결과 구직난이 심화됐다고 느낀 사람은 85%로 지난해보다 무려 18% 이상 증가했습니다. 또 이들 중 92%는 지속되는 구직난으로 인해
취업에 대한 두려움도 느끼고 있다고 했습니다. 구직난이 심화됐다고 느낀 이유로는 코로나19가 인한 경기 침체가 가장 많았고요. 또 채용을 하는 기업이 감소하고 지원 경쟁률은 높아졌다고 답한 사람도 많았습니다. 이렇게 심화된 구직난이 구직 활동에 끼친 영향으로는 눈높이에 낮춰 입사를 지원했다고 답한 사람이 가장 많았고요. 아르바이트 등 단기 일자리를 지속하고 있다고 답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또 구직난이 언제까지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37%가 내년 하반기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기업 입장에서도 채용하는 데 어려움이 컸다고 했는데요. 채용 박람회에 참여한 기업 관계자에게 듣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기업에서 직접 채용하는 부분이 조금 힘든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좀 이 기관에서 입사 지원자들을 좀 추려서 저희한테 이런 일정을 해주시니까 좀 저희가 먼저 미리 보고 참가를 할 수 있게 돼서 채용이 수월했던 것 같아요. 저희는 이제 저희가 원하던 분이 오셔서 너무 만족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코로나19가 빨리 없어져야지 저희 기업들도 그렇고 지원자들도 그렇고 빨리 채용과 또 구직난이 해결이 될 것 같은데 저희 같은 경우는 식품회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채용 인원들이 회사로 바로 면접을 보러 왔을 때 그런 전염병에 노출이 되는 부분이 조금 조심스럽고 그래서 좀 외부에서 면접 보는 거를 지금 이제 해봤는데 이게 되게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입구에서부터 발열 체크랑 손 소독이랑 또 장갑, 마스크 부분을 또 섬세하게 준비를 해주셔서 또 중간중간 의자 소독도 해주시고 철저하게 준비를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고용 악화, 또 이제 업체와 또 구직자 간의 미스매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채용 박람회 물론 분명히 한계는 있습니다. 하지만 또 여러 가지 방법을 좀 다양화해서요. 좀 자주 열렸으면 좋겠군요. 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강원도에도 1년 만에 일자리가 2만 4천 명이 감소하는 등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데요. 구직난이 완화되기 위해서는 코로나19가 종식돼야 한다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기업 입장에서는 채용해야 할 인원을 뽑지 못하고 또 구직자 입장에서는 채용이 감소하면서 구직난이 더 심화됐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데요. 내일까지 진행되는 원주 온오프라인 채용박람회는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서 면접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장갑과 마스크 착용은 물론이며 거리두기를 통해 1대1 면접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고용시장이 더 안정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 코로나19 사태가 마무리되길 바라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민주 리포터였습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시각이 8시 50분이고요. KBS 원주방송국의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원시 전말마을 같은 경우 집중호우만 오면 고립되어서 육지 속에 서물원지 분류였었는데 자, 이곳에 주민들이 돈을 모아서 이 다리를 설치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최근에 또 불법으로 판단되면서 이 강제로 철거가 되었는데 좀 어떻게 된 것인지 좀 굉장히 궁금합니다. 주민 대표 연결해서요. 좀 상황 살펴보도록 하죠. 원시 전말마을회의 주광종 대표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먼저 그 전말마을 이게 행정구역으로 어느 곳에 위치해 있습니까? 지정면 간현이요. 예, 간현. 네, 지정면 간현이 186번 길. 네. 예. 그러니까 간현 관광지 그 주변에 있는 마을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는데요. 예, 관광지에서 이제 바로 그 강 쪽으로 보면 위입니다. 맨 위쪽이고 저희 마을에서 이제 그 강으로다가 보면 그러니까 한 강으로다 보면 뭐 얼마 차이가 안 나요. 알겠습니다. 예. 몇 가구 정도 여기 마을에 사시죠? 여기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가구 수는 뭐 한 7가구 정도. 7가구요. 예. 그런데 여기가 이제 그 비만 오면은 뭐 이렇게 통행이 불가능했었습니까? 예,
저희가 이제 뭐 저 임시 다리를 놓고 다녔을 때도 예. 예, 비가 이제 많이 오면 그 이제 뭐 고립이 돼가지고 음. 그 시에서 뭐 비상로라고 해갖고 산 쪽으로다가 이렇게 해서 놓은 비상로가 있습니다. 예. 네. 이제 그 많이 와갖고 이제 물이 범람하면 그런 어떤 비상로를 통해서 어허. 이렇게 이제 소통이 되고. 근데 뭐 워낙 그런 어떤 비상로를 가게 되면 뭐 힘들지요. 뭐 예. 산도 넘어야 되고 뭐. 그러니까 이제 말 그대로 그 비상로라고 산을 보면 우회해서 가는 일종의 좀 비상로 성격의 통행로가 있긴 합니다만은 예. 뭐 불편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평소에는 이제 비가 오지 않았을 때는 이제 이 하천을 건너서 갈 수 있는 거고요. 예, 맞습니다. 예. 근데 그 비가 이제 오면은 예. 하천을 시에서는 통행이 아직 불가능한 비라서. 한 거였죠. 예. 자, 그런데 그래서 이 주민들이 이 교량 설치를 상당히 오래전부터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뭐 이게 좀 결과 안 됐어요. 이게 주민들이 결국 이제 돈을 모아서 다리를 만든 건가요? 예, 거의 제가 알기로는 한 15년 전서부터 네. 뭐 시나 이제 도에선 뭐 거의 그 위에 선까지도 이제 뭐 여기가 이제 워낙 힘들다 보니까요. 예. 어떤 다리가 없으니까 그래서 다리를 좀 놔달라고 이제 뭐 간곡하게 부탁을 하고 뭐 이렇게 사람들도 만나고 그랬지만 어떻게 된 게 이제 뭐 다리가 뭐 한 몇 년 전에 나아질 듯 싶더니 대표님 좀 간략하게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시간이 좀 한계가 있어서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게 언제 설치가 된 겁니까? 그래서 다리가? 이 다리는 한 4년 전에 설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4년 전이요? 저희가 사비를 걷어서 저희 마을에서 걷어서 이렇게 다리를 설치를 했습니다. 어느 정도 비용을 여기에 이제 투자했나요? 한 7천에서 한 8천 그 정도 선의 비용이 이제 마을 사람들 걷어서 이렇게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7천만 원에서 8천만 원이요. 예. 자, 그런데 저희가 이제 오늘 핵심이 이겁니다만은 이 원주시에서는요, 이 해당 교량이 이 불법 시설물이다. 이제 그 점용 허가를 받지 않았다. 또 환경에 영향을 준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결국 이제 이번에 철거를 했거든요. 이러한 그 원주시의 근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법적인 맥락으로 봤을 때는 이제 불법이라고 할 수 있지만 예. 제 입장으로 봤을 때는 사람이 이렇게 바꿔놓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 그분들이 만약에 여기 살면서 이렇게 통행에 지장이 있어서 힘든 어떤 삶을 간다고 그러면 이거는 뭐 어떤 꼭 법이라는 것 자체로만 돼서는 안 되는 게 아닌가. 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법보다 좀 약간 인정에 호소하시는 것 같은데. 예. 하지만 분명히 여러 가지 법이라는 게 또 분명히 그 이유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이것을 또 어떻게 법보다 뭐 다른 것을 좀 더 우선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기에는 또 행정을 그렇게 하면 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글쎄요, 그게 저는 저도 이제 하도 답답하고 힘들어서 철거하는 행정 대집행해 갖고선 철거하는 과정을 제가 유튜브로다가 좀 이렇게 보고 또 이렇게 좀 다니면서 이렇게 봤는데 너무 그 행정 대집행에서 그 강제 철거를 하고 무력으로다가 이렇게 해는 그런 것들이 도저히 저로서는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판단으로서 집이 사람이 살고 있는 것도 대집행이라는 어떤 그 법이라는 잣대를 가지고 와서 그냥 막 부시고 거기 또 권장한 무슨 깡패 같은 사람들을 데려다가 그냥 막 사람을 끌어내고 이런 어떤 것들을 요번에 저희가 집을 철거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번에? 아니 집은 철거하는 건 아닌데 이제 다리 철거했는데도 저 역시도 한 50명 이상 11일 날 시간이 다 되었고요. 결국 이제 법보다도 어느 정도 그 주민들의 편의를 좀 고려해 줬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정도군요. 예, 주민들 편의뿐만 아니라 여기는 펜션 민박 불악이기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1년에 한 상당한 인원이 왔다 갔다 하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이런 어떤 것들을 결국 이제 이것도 제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이 펜션이 결국 주인 어떤 그런 마을 아니냐? 일종의 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그 다리가 아니었냐 또란 지적도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 영리보다도 저희가 그러면은 예를 들자면은 이거를 왜 그 민박 허가를 다 내주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다리는 없는 상태에서 이런 어떤 허가 자체를 내주고
그다음에 이제 불법으로 했다 그래서 다리를 뜯어내고 네. 이러면 이거는 뭔가 이건 무슨 뭐 저 원주시에서 좀 잘못된 어떤 정책이 아닌가. 예. 주위에 있는 여기 그 관광지는 뭐 몇백억을 들여서 어마어마한 뭐 산림까지 훼손을 해가면서 그렇게 발전을 시키면서 여기 바로 위에 있는 이런 여기 알겠습니다. 있는 예. 자, 근데 원주에서는 이게 불법 시설물이다. 또 홍수위 상승과 또 통행사고 위험 등이 이제 유발될 수 있다라는 그 이유로 이번 철거를 추진한 것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반론을 듣고 싶었는데 지금 이 부분 좀 오늘 좀 그게 많이 논의가 되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요. 저희가 한번 또 원주시 측의 입장도 좀 기회 되면 한번 또 연결해서요. 왜 이런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는지 한번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원주 전말마을회 주강종 대표였고요. 자, 11월 26일 목요일에 함께했던 KBS 원주방송국의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다시 뵙도록 하죠. 고맙습니다.